국민의힘 어쨌든 대선 후보들 좀 얘기를 하시니까 예.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지금 아주 신났어요. 신났어? 주목받고 있고. 아, 주목받고 지금 있고. 책이 예약 판매가 지금 몇만 권이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일단 돈도 벌었네. 네, 정치 사회 분야가 아니라 전 분야에서 1등이에요 지금. 아, 이 종합 책이. 베스트셀러요? 종합 베스트셀러예요. 예약 종합 판매로만. 베스트셀러. 몇만 권이면은 일단은 몇 천만 원은 인쇄가 들어오네요. 네, 예.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을 때는 15,000부였었는데 지금 하면 3만 부 넘었을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예. 본인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것이 책이 출판이 되면 본인에게 많은 언론의 집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여론조사하면 1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경선 들어가면 내가 중도 외연 확장에 가장 강점이 있으니 결국에는 내가 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김문수 장관이 만약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보통 한 10명 출마할 것 같거든요. 예. 4명으로 추려요. 예. 4명 경선 본선에 가서 김문수 장관이 거기에 하나의 주요한 후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은 좀 개판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탄핵과 관련해서 되게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예. 그러면은 그 토론회가 그냥 비상계엄 찬성 반대 탄핵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완전 난장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 다른 얘기를 못 해요, 그냥. 그러네.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가 들어오는 그 순간. 예. 그냥 그 주요 화두가 그냥 윤석열 지키자. 너는 왜 그러냐? 우리 박근혜 못 지켜가지고 결국에는 정권 뺏기고 적폐청산 때문에 보수가 망가지지 않았냐? 그렇게 분위기가 쫙 흘러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김문수가 안 들어온다면 또 여러 특히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은 굉장히 또 불만일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경선이 국민에게 관심 받으려면 김문수 이런 분들은 좀 뒤로 빠지고 뒤로 빠져야 된다. 좀 오세훈, 유승민, 뭐 한동훈 이런 안철수? 식의 그분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와서 좀 여러 가지 탄핵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과 좀 대척점 세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경선 자체가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김문수가 지금 1등이에요. 네, 계속 사위에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배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 그러네. 국민의힘이 김문수가? 네, 김 교수님 그냥 김문수 장관이 나는 내 역할은 그냥 장관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웃긴 거예요. 그분이 그 말도 그런 웃긴 거예요.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사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문수 때 나머지예요. 구도가. 그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때 나머지면 김문수만 독보적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러네요. 나머지 셋은 또 새끼리 또 싸우고 1대3이네. 또 김문수랑 싸우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10% 정도 나오잖아요. 10% 정도 김문수가. 그렇지. 지난주 갤럽에서 9%. 그죠? 9%. 그러니까 갤럽 9%면 다른 데는 하여간 거기에서는 1등이야. 네. 여당 후보 중에서는 1등이야. 근데 지난주에 김민하 평론가님이 분석을 잘 해주셨듯이 두 자리 숫자에서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됐다. 아니 갤럽의 9%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론조사랑 달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떠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과거에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에 그 2012년인가 17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2012년이었던 것 같은데 안희정이 치고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안희정이 막 17, 20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재미있거든. 뭐 그 당 지지자가 건 아니건 간에 재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조금 좀 김문수도 조금 좀 내려앉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럼 치고 올라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가 않거든. 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에서는 지금 골머리 썩을 것 같아. 특히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인데 당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말이나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당직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원 구성을 봐도
그것은 김문수 장관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룰이 그대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 점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야 뭐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 치는데 당원 구성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거 뭐 어떻게 뒤집겠느냐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당직자들도 그 자포자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장관이 스스로 전화 안 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 그거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근데 그것도 웃기다니까요. 김문수 갑자기 장관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나 그만둡니다. 그만두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있다거나 그렇지. 아니 내가 진짜 몸이 진짜 뭐 아프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면서 자기가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압력을 받았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본인이 그만두는 데는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다면 윤석열만이 김문수를 말릴 수 있을 텐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전혀 스탠스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다들 가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윤석열 하야해 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뭐 전혀 들은 척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그럴 태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내일 이제 최후 변론이라는 거를 한다고 하는데 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사과도 시원하게 하고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 그런 거 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오늘까지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혀 그럴 태세가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조선일보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보도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쭉 나오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만약 기각되는 걸 전제로 해서 탄핵 기각되면 제가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최종 변론할 때 내가 기각이 되는 경우에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하는 경우에는 언제 하야를 하겠다까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또 윤석열 측에서는 하야 시점까지는 아니고 뭐 이랬다는 거 얘기거든요 지금. 그 뭔가 말이 오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 뭐 이런 걸 어떻게든 윤석열이 뭔가 이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얘기가 나름 드라마틱하게 자기들끼리는 뭐 왔다 갔다 막 하고 있는 건데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국민의힘의 지금 좋은 상황으로 성사되지 않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 중에는 김문수 정리까지는 아니어도 김문수를 지지하려고 하시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걷어들여 주시면 안 될까요도 있을 것인데 오세훈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인데 잘 안 된다 이게. 지금 이 말이 맞습니까?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까? 사실의 부분도 있고 희망이 섞인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그것도 그렇고 또 보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발 해줘 정말 제발 정말 해줘. 김연아 평론가님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채널A부터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채널A에서. 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변호사들에게 이러이러한 얘기를 좀 불러주고 했는데 뭐 국민들 놀랍게 해드려가지고 죄송하고 사과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가능성 있다. 채널A면. 가능성이 있는데 거긴 또 이제 가능성이 이래야 돼. 정말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돼. 그러한 희망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본인 마음이지 뭐. 아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헌재에서 해왔던 말들을 다 뒤집어야 되잖아.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윤석열 대통령 화나는 발언들을 계속 했어요.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사과하세요잖아. 사과는 뭡니까? 계엄은 잘못했다. 위헌이다. 라고 자기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사과는 그런 거잖아요. 뭐 중간 사과가 있습니까? 그럼 계엄은 잘못이 아닌데 국민한테 미안합니다. 개사과도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건 뭐냐면 경고성 계엄에 따라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성동이 얘기하는 사과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책임져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선처에 달아. 내가 모든 책임을 질 테니까 내 지시를 받은 사람들 다 선처해줘. 얘기는 내가 독박 쓸게라고 네가 좀 얘기해줘. 라고 권성동은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내용 자체가. 그게 맞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는 권성동도 미치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이 재밌죠. 헌재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좀 얘기 좀 해. 약속해줘. 사설을 써버렸어요. 제발 그래야 돼. 제발 좀 그만해. 부탁인데 헌재가 결정하면 따른다고 미리 얘기 좀 해줘. 내일 말이야 그거 해야 돼.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제발 우리 좀 살자. 국민의힘도 권성동도 제발 우리 좀 살자. 공간 좀 열어줘. 그런데 윤석열 쪽 얘기에서 나오는 건 절대 그런 게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환장한다. 저는 이제 내일은 참 중대한 분수령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덧붙이자면은 제가 토요일 날 조선일보 기사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이제 기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해야 되고 뭐 등등의 기대와 요구가 있는데 네. 그리고 국민 통합적인 말씀도 하셔야 되고 이런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가 있는데 실제 윤석열이 지금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지워야 되니까 요거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하던 얘기 계속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경고성 계엄이었고 뭐 등등. 근데 이제 사과를 한다면 그거는 쓸데없는 사과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고 뭐 이런 그래, 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그거는 사과. 했어. 네, 그렇죠. 이미 했어.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던 얘기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기 단축 개헌과 뭐 이런 얘기는 할까 말까 검토 중, 고민 중인데 그거는 어쨌든 간에 탄핵이 기각되는 걸 전제인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당과 이제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내고 그다음에 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이라고 하는 그 포장지를 씌워놓은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2030 세대 그렇죠. 나를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은 갑자기 뭐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얘기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 강변하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발언 스타일을 보면은 1시간 얘기하라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또 용산에서는 한 1시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하거든요. 1시간 얘기하라 그러면은 2시간을 예. 한 40분 정도는 내가 왜 계엄을 선포하였는가에 대한 정당성 얘기할 것 같고 한 10분, 15분 정도를 방금 말씀드린 하나만한 사과, 그다음에 뭐 임기단축 계엄 뭐 필요성 뭐 이런 거 등등 얘기할 것 같고 한 5분이 이제 쓸데없는 얘기로 채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지금 여당이 생각하고 여당이 원하는 그다음에 보수 언론이 원하는 또 보수 진영에서 정말 조기 대선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참 역부족이다 이게. 그런 그렇게 거죠. 말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네. 그렇게 나 대신 김문수를 좀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가 있겠네. 이재명은 꼭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대 포이론 해가지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나서서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먹자.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는 김문수 나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인데. 아니 그렇게 또 읽으면 기억나십니까?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국민의힘 먼저 45명 갔잖아요. 45명 그랬죠. 네. 그다음에 김문수 국회 가니까 60명이 왔습니다. 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일 그런 얘기를 쭉 펼치면 아니야 그런 말은 안 돼. 우리 조기 대선을 위해서 윤석열 그따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계속 옹호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그 팀들이 김문수를 지키는 사람은 쭉 갈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일 발언은 아마 김이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할 거고 전 거기서 더 나간다면 이제 골 때려지는 거죠. 혐중까지 나가기 시작하고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중국 순간, 이야기까지 또 하나? 부정선거 얘기하죠. 그럼 부정선거는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얘기가 쭉 나오는 순간 그 얘기 뭐냐? 우리는 일단 이 상황은 극우 집단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형태로든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고 거기에 상징적 인물은 누구냐? 김문수밖에는 상징적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겠다고 얘기하고 경제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문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지지층들을 오롯이 본인이 다 먹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여론조사 하게 되면 김문수가 사인에 빠지겠습니까? 그럼 저기 대선 내내 그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메시지가 국민 전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8명 전체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것 같아요. 누구한테? 국민의힘한테 하는 메시지? 아니 자기 지지층이나 지지층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금 8명 중에 3명은 보수 쪽이라고 이렇게 보수 되어 성향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후 진술이 아닐까. 왜냐면 그 사람들만 그게 그 사람들만 반대 이러면은 네. 이건 기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헌법재판관 8명을 다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최후 진술을. 5대3이 되면 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네, 기각이 되는 거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그 입맛에 맞게 좀 설득하려고 하는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지층들 대규모로 거리에 나와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그러한 여론전을 위한 최후 진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계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비상계엄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어려움과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사과는 전혀 없을 것 같다. 근데 5대3으로 뭐 이렇게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면 뭔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야, 계엄을 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니? 상황이었니? 설사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니? 뭐 이런 거. 포고령 1호, 이 계엄을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뭐 대령 이하의 그 영관급 장교들의 잇따른 증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에 난입해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선관위에 들어갔죠. 선관위 들어간 것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통해서도 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거를 헌법을 경미하게 위반했다.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성향을 따라서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헌법을 위반했어. 그런데 경미하게 위반했어라고 써야 된단 말이야. 세 명이. 그걸 누가 쓸 수 있지? 탄핵까지 이를 만한 중대한 네. 위반 행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미하게 위반했다 이렇게 써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걸 누가 쓸 수 있어? 차고 넘쳐서 네. 흘러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흘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원태 특임단장 그 텔레그램에 저기 했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 세력 차단,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 이런 다음에 사령부에서 비헬탄 개봉 승인. 비헬탄 개봉 승인자 총 쏴도 된다라고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들어가지 말라고 군인들이 얘기한 게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올라갔다라는 거고, 비헬탄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실탄을 갖다가 무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고 넘치려고 하는데 지금은 흘러 넘치는 상황인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저걸 인정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국민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헌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절대 8대0이라고 보지만 5대3이 나오는 순간 제가 볼 때 나라는 부쩍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제가 볼 때 내전 상태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그렇죠? 거예요. 예. 저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냥 자기가 기분 나쁘면 계속 계엄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기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